자,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다들 탐정 모자를 쓰셔야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 볼 거거든요.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분석한 데이터에 딱 한 놈이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연구 전체를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꽤 심각한 문제겠죠? 오늘 우리가 맡은 사건 파일은 바로 이겁니다.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11개 나라의 담배 소비량과 사망률 데이터를 살펴볼 거예요. 과연 담배를 많이 피우면 정말로 사망률이 높아지는지 그 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사건의 증거물, 원본 데이터입니다. 왼쪽엔 나라 이름이 있고 가운데는 1인당 담배 소비량, 오른쪽은 사망률이에요. 딱 봐도 어때요? 핀란드나 영국처럼 담배 소비량이 높은 나라가 사망률도 높아 보이죠?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의 임무는 이 느낌이 과연 통계적으로 얼마나 단단한 증거인지 밝혀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 11개국 데이터를 전부 넣고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죠. 결과가 나왔네요. 이 모델이 과연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냥 우연은 아닌지 몇 가지 핵심 단서들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결정계수가 0.54 정도 나왔네요. P값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뭐랄까요, 담배랑 사망률 관계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강력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맞아요. 뭔가 좀 아쉽죠? 어쩌면 진짜 중요한 단서가 바로 우리 눈앞에 이 데이터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모든 데이터 수사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3명의 특이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잘 찾아내야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죠.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이상점,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게 노는 삐딱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혼자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데이터,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용의자는 레버리지 포인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시소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시소 가운데 앉는 거랑 저기 맨 끝에 앉는 거랑 어느 쪽이 시소를 더 크게 옮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맨 끝이죠. 레버리지 포인트가 바로 그런 녀석입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들로부터 아주 멀리 저기 끝에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려는 회기선, 그 직선의 기울기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시소 끝에 앉은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범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영향점, 인플루언스 포인트라고 하죠. 이 데이터는 그냥 특이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녀석 하나를 넣고 빼는 것에 따라서 분석 결과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그야말로 수사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용의자입니다. 아, 교수님,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상점은 Y축, 즉 세로 방향으로 튀는 값이고 레버리지 포인트는 X축, 가로 방향으로 튀는 값이군요. 빙고! 정확합니다. 이상점은 Y방향, 레버리지는 X방향으로 특이한 놈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어떤 데이터가 이상점이면서 동시에 레버리지 포인트다. 그러면 그 녀석이 바로 강력한 영향점 용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담배 사망률 사건 파일로 돌아가서 진짜 용의자를 한번 찾아내 봅시다. 자, 여기 잔차 그림을 한번 보시죠. 회기선에서 각 데이터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때요? 다른 점들은 다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유독 한 놈이 저 아래로 뚝 떨어져 있죠. 네, 바로 미국입니다. 예측보다 실제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미국은 명백한 이상점 용의자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Y방향으로 튀는 이상점이면서 동시에 X값인 담배 소비량도 11개국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높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포인트이기도 한 거네요? 와, 그럼 이 녀석이 범인, 그러니까 영향점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상점이면서 동시에 높은 레버리지를 가진다? 이건 미국이 우리의 수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강력한 영향점 용의자라는 강력한 심증이죠. 이제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을 찾기 위한 마지막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1개국 전체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강력한 용의자인 미국을 잠시 이 데이터에서 빼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만으로 다시 분석을 돌려서 과연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결정계수 R제곱값만 한번 보세요. 와, 세상에. 0.54였던 게 거의 0.89까지 뛰었는데요. 미국 하나 뺐을 뿐인데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힘이 거의 차원이 달라졌네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미국이 포함됐을 때와 빠졌을 때의 설명력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담배 소비와 사망률 사이의 강력한 관계를 그동안 계속 방해하고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범인은 바로 미국 데이터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향점이었던 거죠. 자, 길었던 수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단 하나의 영향점이 데이터가 말하려는 진짜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영향점은 보통 이상점이면서 동시에 레버리지가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이런 특이점들을 찾아내는 건 분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데이터를 찾았다고 그냥 삭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데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이유를 파고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데이터 분석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수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언제 이것을 그냥 오류로 보고 삭제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이것을 뭔가 새로운 발견의 실마리로 보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까요? 데이터의 세계에서 오류와 발견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수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